그렇다면 날짜가 정해진 그런 재판들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먼저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기각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이 잡혀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선고하고 다른 일자로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미뤄보면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이지만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해서는 절차적인 어떤 표결 요건 이런 것에 대한 판단으로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흥 대변인의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기각과 각하로 무게가 실리는 이유요? 네. 우선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탄핵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 151석이냐 아니면 200석을 놓고 봤을 때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여야 합의를 하든가 아니면 명확한 어떤 근거를 대야 되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1석으로 했는데 헌재 재판소 어떻게 보면 주석서에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여기서 말한 그것은 의결 정족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과연 탄핵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가 엄격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이런 쪽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왜 월요일 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헌재가 민주당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주는 원래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라가 아니라 왜 월요일로 앞당겨졌느냐? 그거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께서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그리고 탄핵까지 어떻게 보면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숫자 문제 151이냐 200석을 가름맛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줄탄핵에 대해서 그쪽이 남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뭔가 이제 끌려고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민주당이 탄핵 남발을 제동하기 위해서 저는 월요일로 좀 빨리 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황성필 부대변인님, 김기흥 대변인의 표현에 따르면 뺨을 맞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뺨을 맞았는지 아니면 누가 맞았는지는 봐야 알 일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나경원 의원도 말했듯이 각하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각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때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족수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각과 인용 둘 중 하나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랑 공범으로서 방조하고 묵인했던 것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러면 건의받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절차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덕수 개인에겐 좋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안 좋은 시그널이다. 두 번째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 안 한 것도 이제 탄핵 소추 사유인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명 안 한 것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려 3명이나 안 했기 때문에 기각 아니면 인용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각하는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자꾸 탄핵 남발이라고 하는데 헌재에서도 지난 검사 3명에 대한 그 탄핵 선고에서 야당이 그 탄핵을 한 것은 남용이 아니다. 이미 이렇게 말을 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기각이냐 각하냐를 두고 말씀을 양쪽에서 주셨는데 각하가 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심판 본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예 이 재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했고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쟁점이 겹치는지 겹치지 않는지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강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각 혹은 인용으로 간다면 본안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쟁점과 겹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대통령님을 잘 보조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보겠습니다. 쟁점은 이렇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내란을 공모했느냐, 그리고 국회 의결을 방해할 때 함께 했느냐, 특검을 거부하고, 그리고 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 이게 장 변호사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쟁점을 짚어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의결서 쟁점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각하가 나온다면 짚어주신 대로 실체 판단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헌재가 뭐 각하 의견을 설사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각하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기각을 할 거다 내지는 뭐 이런 의견은 개진은 가능한 부분이라서 쟁점에 대해서 하나의 단초는 이번 주에 드러날 텐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내란과 관련해서입니다. 이제 많은 법조인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 윤석열 대통령 뒤에 나올 거라고 했던 건 뭐 정무적이나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내란과 관련해서 제일 주범으로 이게 형법에 따르면 수개로 되어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이 한덕수 총리는 이 정부의 2인자로서 이 주요 임무 참여자 정도의 지위만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이루어진 뒤에 공모했는지 그 부수적으로 어떤 책임을 이 분배 당하는지 뭐 이런 부분의 평가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인데 예.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에 가담 내지 공모했다. 다만 중대하지 않아서 직에 파면하진 않는다는 판단이라도 나온다면 결론은 기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결과에는 좀 좋지 않은 하나의 단초로 읽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내일로 예정돼 있고요. 또 하나 예정돼 있는 재판, 아까 달력 보여드렸지만 이번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퇴를 하고 재판에 전념하라,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여야는 기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목소리 추가로 듣고 오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어이 30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교 컨트롤 타워인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난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이런 황당한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만인의 모범이 돼야 될,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를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게요. 왜 이 시점에 발의를 할까,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도 내일로 잡혔잖아요. 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돼서 복귀를 한다면 네. 이건 더더욱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그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해야 된다라고 계속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이 조금 묻혔던 거는 야, 최상목 우리가 탄핵했는데 이거 또 기각당하면 어쩔 거야. 그 목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야, 이제는 탄핵을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야? 그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되냐는 주장이 높아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게 심야 의총을 거쳐서 지도부에게 일임을 했잖아요. 지도부는 그래도
아직 탄핵의 우선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우리가 탄핵 곧 있으면 될 건데 그 다음에 하나씩 수습을 해도 되는데 지금 한다는 것은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거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이지 이것을 의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월요일 날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주에 있을 사법 위크를 지나간 다음에 할 것 예. 같습니다.